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른바 갑질 논란. 이제 좀 끝났나 싶었는데, 와,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방적인 폭로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박나래 씨에게 이 판을 통째로 뒤집을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카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카드인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으로 박나래 씨의 커리어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시겠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한테 갑질이라는 꼬리표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 하나의 증거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흐름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전화통화 녹취록 하나가 이 거대한 논란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걸 바꿔버린 이른바 게임 체인저. 그건 바로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A씨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 녹취록에 담긴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당연히 험악한 말이 오가거나 서로 원망하고 따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두 사람 대화 들어보면 서로를 막 걱정하고 챙겨주는 깜짝 놀랄 만큼 다정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갑질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자, 이 녹취록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서 이 모든 논란이 처음 시작됐던 그 지점으로 가봐야 합니다. 애초에 전 매니저 A씨가 제기했던 그 갑질 의혹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A씨의 주장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약속했던 월급 제대로 못 받았다. 둘째, 4대 보험 가입해달랬더니 거부당했다. 셋째,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등 온갖 갑질에 시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경력까지 박나래 측이 부풀려서 거짓말했다. 바로 이 4가지 주장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요,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서 폭로자의 신뢰성을 둘러싼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연예계 스캔들에서 대중들은 종종 법적인 팩트보다 과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점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자, 그럼 주장과 반박, 증거를 하나씩 한번 비교해보죠. 우선 경력 문제. A씨는 스스로를 10년차 베테랑 매니저라고 소개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실제 현장 경험은 2, 3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이때부터 A씨 주장의 설득력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급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으로는 월 500만 원 약속해놓고 부당하게 330만 원만 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녹취록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다. 심지어 진행비는 더 줄여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물론 A씨 측은 정식 계약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지만 글쎄요, 대중이 듣기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4대 보험 논란도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A씨는 자기가 가입을 거절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세무 관계자들은 오히려 A씨 본인이 세금을 3.3%만 떼는 프리랜서 신분을 유지하길 원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그리고 이 모든 팩트 싸움을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드는 아주 감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매니저 A씨가 박나래 씨를 향해서 언니는 내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 또 박나래 씨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담배는 왜 피우냐고 타박하는 모습. 이게 갑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일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애틋하고 다정했죠. 아니, 이렇게 다정했던 총화가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되고 논란의 무기가 된 걸까요?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8일에 두 사람이 통화를 했어요. 그 직후 박나래 씨가 SNS에 오해를 풀었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매니저 측이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박나래 씨는 순식간에 거짓말쟁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로 그 문제의 통화 내용 전체가 공개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녹취록 하나로 박나래 씨는 모든 의혹을 벗고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요즘 연예인 스캔들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 논란이 막 얽혀 있어서 하나를 해결해도 다른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령 이번 갑질 의혹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해도요. 이미 터져버린 전 남자친구 관련 사생활 문제라던가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주사 이모 캐릭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의리 있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그 좋은 이미지가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 박나래 씨,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번 녹취록 공개는 분명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희망의 신호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반격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녹취록의 가장 큰 전략적인 가치는요, 박나래 씨가 이전에 발표했던 그 마지막 입장문의 주장에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실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냥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 말에는 이런 근거가 있다고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셈이죠. 이건 여론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모든 건 다시 대중의 손에 달렸습니다. 과연 이 녹취록이 대중의 마음을 돌릴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걸까요? 이 스캔들의 결말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 모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